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가람 중학교 교사 김지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정보교과 시간에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의 A아이디어를 보여줘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업을 구상할 때 주안점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학습자와 온라인 수업 도구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블렌디드 수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협동학습을 통해 실생활 문제 상황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시별로 다양한 평가를 활용하여 학습 목표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수업은 3차 시로 구성되며 평가와 연계되는 수업 활동입니다. 1, 2차 시에서는 기계학습의 원리, 즉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적용한 사례를 학습하며 학생들이 기계학습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시에서는 실제 교통사고 문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요.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고리즘으로 작성해 보면서 이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1차 시를 같이 알아볼까요? 1차 시 주제는 지도학습의 개념과 실생활 문제 활용의 보기입니다. 지도학습이란 주어진 문제에 정답이 있는 훈련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고 그 데이터에서 규칙화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분류 사례인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기 문제를 직접 해결해 봄으로써 실생활 사례로 유의미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수업을 위해서 실습을 위한 컴퓨터, 웹캠, 엔트리,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1차 시는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도입에서는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활동 순서 안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개에서는 크게 3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활동 1은 지도학습 원리 학습하기, 활동 2는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강아지, 고양이, 활동 3은 지도학습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후속 차시를 안내하게 됩니다. 도입 단계입니다. 동기 유발에서는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거버그의 SNS에서 반려견 비스트를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강아지의 털이 마치 대걸레를 연상시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대걸레 사진 일부를 보여주며 강아지인지 대걸레인지 맞춰보는 퀴즈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아지는 몇 마리일까요? 선생님들은 맞춰보셨나요? 우리가 강아지와 대걸레를 분류한 내용을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여 분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전개 단계입니다. 활동 1은 지도학습 원리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도입 시 진행했던 퀴즈 활동과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학습의 개념과 사례를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활동 2는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강아지, 고양이인데요. 먼저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구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각각 강아지, 고양이 구분하여 공유 폴더에 저장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보고 강아지와 고양이 특징을 모둠별로 표로 정리해서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지도학습 알아보기 학생 활동지인데요.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이 참고할 만한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활동에 더욱 좋습니다. 활동 3으로는 지도학습 분류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엔트리에 접속을 하고요. 수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강아지, 고양이 구분 모델을 생성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강아지, 고양이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진행하는데요. 과적합의 우려가 있어서 학습 시와는 다른 강아지, 고양이 이미지를 검색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학습지에 직접 고양이, 강아지를 그려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고양이, 강아지에 대해서 각각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둠별로 학습지에 기록합니다. 성능 검증 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시키고 또 다시 모델 성능 검증을 진행해서 이전과 결과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의사결정 나무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개념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후 의사결정 나무로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해 보고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모둠의 모델의 성능과 활동 후에 느낀 점을 발표하면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차시를 안내하게 되는데요. 귤과 레드양의 특징을 찾는 활동 과정을 안내하며 1차 시는 마무리 짓습니다. 2차 시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볼까요? 2차 시 주제는 비지도 학습의 개념과 실생활 문제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데이터가 갖는 특징, 구조 등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규칙을 파악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군집화가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실생활 사례로 귤과 레드양이 특징을 찾는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차 시 수업을 위해서는 노트북 또는 크롬북, 학습지, 학급 공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수업은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이루어지며 전개 단계에서는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 1은 비지도 학습 원리 학습하기, 활동 2는 귤과 레드양 분류하기입니다. 도입 단계입니다. 동기 유발에서는 귤 족보 사진을 통해 망감류 종류를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정리하던 중 귤과 레드양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레드양이 무엇이고 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귤과 레드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류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지식, 즉 정답 데이터가 없을 경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활동 2로 귤과 레드양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보고 과일의 특징을 파악해 봅니다. A부터 H까지 8개의 과일의 크기와 무게를 보고 특징을 파악해 봅니다. 여기서 제일 큰, 가장 작은 과일은 무엇인지, 무게가 제일 무겁거나 가벼운 과일은 무엇인지, 크기에 비해 가벼운 과일, 크기와 무게의 관계 등 학생들이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질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직선에 과일을 표시한 후 그룹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A부터 H까지 과일을 크기 기준으로 우선 수직선에 표시합니다. 크기 기준으로 두 묶음을 나눈다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지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게 기준으로 똑같은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무게 기준으로 두 묶음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지 학생에게 학습지에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으로는 2차원으로 크기와 무게를 활용해서 그룹화를 진행합니다. A부터 H까지 과일의 크기와 무게를 동시에 활용해서 2차원 좌표평면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2차원 그래프 내에서 과일을 그룹화합니다.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파악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했는지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비지도학습 알아보기 학생 활동지입니다.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사례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정리해 보는데요. 모든 별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사례를 한 가지씩 요약 정리하여 학급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정리된 사례를 읽어보고 모든 별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학생은 이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새로 알게 된 점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아래 표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개념과 실생활 예시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이 도달하였는지 예, 아니오로 스스로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후속 차시로는 인공지능으로 교통사고 예방하기를 진행함을 안내합니다. 네, 3차 시입니다. 3차 시 주제는 인공지능으로 교통사고 예방하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20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무려 55.4%로 절반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주시 태만, 즉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안전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운전자 상태를 분류해보고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는 노트북, 운전자 이미지 자료, 공유 플랫폼,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전개 단계에서 활동 3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활동 1은 운전자 상태를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설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입 단계입니다. 동기 유발에서 졸업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읽어보면서 문제 상황과 활동 과제에 대해서 이해해 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학습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활동 1로 운전자의 상태를 분류를 해보는데요. 오른쪽의 이미지는 블랙박스 속 운전자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을 학습지나 공유 파일로 제공하여 눈, 얼굴, 핸드폰, 기타로 나누어 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상태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각자 특징을 찾아본 후 모든 별로 학습지를 공유하여 비교해보고 보완할 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발견한 특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운전자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지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검색을 통해 안전운전 관련 사례를 찾아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검색을 통해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데요. 안전운전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하여 뉴스를 검색하고 이를 학급 공유 플랫폼에 공유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실제 학생들이 안전운전 인공지능 사례를 찾아서 공유한 이미지입니다. 탐색한 사례 및 친구들이 찾은 사례를 학습지에 기록하고 이를 다음 활동에 활용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인데요. 설계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운전자의 위험한 행동을 줄일 수 있을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학습지에 작성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로 실제 모습을 상상하여 구체적으로 글, 그림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운전자 상태 분류하기 학생 활동지인데요. 학생들은 눈, 얼굴, 핸드폰, 기타 등과 같이 특징을 표로 정리합니다. 또한 사례를 정리할 때 학생들이 자유롭게 구글 검색을 통해서 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급에서 공유한 사례 중 인상 깊은 사례를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학생 활동지입니다. 알고리즘을 학생들이 작성할 때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보다는 운전자 상태를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PMI 기법을 통해서 자기평가를 진행합니다. 우선 P는 좋았던 점으로 수업에서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작성하고요. 왜 그것이 좋은지 이유도 함께 작성합니다. M은 마이너스로 개선해야 될 점, 아쉬웠던 점을 적고 왜 그것이 아쉬웠는지를 또한 적도록 합니다. I는 interesting, 흥미로웠던 점으로 좋지도 아쉽지도 않았지만 흥미로웠던 점 아니면 수업의 새로운 대안을 적도록 합니다.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의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창의성, 유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서로 피드백을 진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입니다. 우선 1차 시에서는 학습 데이터 수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크롬 확장 프로그램 팩쿤의 사용 방법을 추가적으로 안내하면 더욱 좋습니다. 성능 검증 후에 추가 데이터 학습 과정을 안내하여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리 활동에서 의사결정 나무를 그리는 것은 지도학습의 개념과 레이블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차 시에서 현장 적용 방안 팁으로는 사례조사 활동 시 모둠별로 중복되지 않는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검색 키워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알고리즘 작성 시 글, 그림 순서도 등 표현 방법보다는 해결 절차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를 활용해서 더욱 좋은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